예,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이 완성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카플레이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완성차 시장의 가격 인상폭이 어떤지 또 자동차 업계 판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너나 할 것이 다 올리네요. 그러니까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라면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샘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까지 가격을 올리더니 이제는 자동차도 이제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소위 이제 판매가에 전가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것을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오히려 역으로 수혜로 바꾸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무슨 효과를 나타내냐면 어차피 올라간 거 당연히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재화의 특성상 그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올려놓고 만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사라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은 더 급증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일단 자동차가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인 적은 별로 없는데 테슬라가 폼을 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분기당 가격을 판매가를 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업체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온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NG엘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데 LG엔솔이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당신들이 만드는 배터리에 대한 원가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익이 급증했느냐. 예를 들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이것을 제대로 사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을 아닌 갑이다. 우리가 가격을 올렸고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LG가 만약에 배터리 안 주면 아이오닉 못 나오는 거죠. 기아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 원가 부담이 있고 가격은 못 올리고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연쇄작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일단은 분기당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 쪽으로도 가격 인상 러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기에 가격 인상으로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곡물 등 전 분야의 가격 급등,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의 원자재 수급 사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워낙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게 자동차라는 게 내구성과 어떤 성능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를 달면 무게가 올라가고 무게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 예. 그다음에 배터리에 어떤 뭐 과부하가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극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를 무제한 실으면 자동차 멀리 가죠. 하지만 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을 이제 상당히 친환경 차 중심으로 부품을 바꾸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엔진 덮개라든지 아니면 차체를 소위 말해 샤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바꾼다라든지 네. 이거 이제 내구성도 있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근데 가격이 또 비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 전지란 친환경 쪽으로 가면 또 히토리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뭐 알려지듯이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굉장한 히토리를 또 거기서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점이 또 알려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재료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과거에는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뭐 칼라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자동차 판매를 늘어나면 수혜를 받습니다만 이제는 또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원가 부담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공룡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대 회장 정주영 회장의 유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일괄 체제를 갖춰라. 그러니까 이제 철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우리가 남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인수할 때도 많이 많았어요. 네. 현대제철이 이제 근데 결국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에 이게 득이 됐죠. 안 그랬으면 현대차 같은 경우 포스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현대제철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끌려가지 않는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게 있죠. 다 모아라. 그래서 우리가 10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삼성동에다 또 그 건물을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인데 결국 자동차라는 게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현대제철이 없었다라면 자동차가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물론 이제 현대제철이 자동차만 납품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친환경에 정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이중고가 겪는 거죠. 현대제철을 운영해야 되고 그 일반 자동차를 운영해야 되고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운영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가 원자재 수급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자동차 업계도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고민도 하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 환경 규제 역시 카플레이션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에 발효 예정인 유로7 환경 기준이 최신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환경을 맞추기 어렵다. 이건 업계에서 하는 볼멘 소리죠. 예. 뭐 계속해서 업계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들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무제한 자유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역할론이 나왔고요. 정부의 역할론이라는 게 글로벌 지구촌 살리기에 이제 다들 동참한다라고 보니까 환경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업 같은 경우 환경 규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매연을 뿜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자기는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규제를 나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죠. 유럽용 자동차만 만들 수 없는 거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 유럽용은 이렇게 만들고 국내용은 이렇게 만들고 미국용은 이렇게 이 비용이 더 들어요. 차라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버리면 쉬운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까다로운 것을 이제 숙제로 주는 거죠. 충분히 시간도 주고 우리가 향후 5년 뒤에 적용하겠다, 10년 뒤에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 업계에선 계속 볼멘 소리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고 네. 업계는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업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라는 게 이제 그렇게 딱 그냥 철판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조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면 판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럼 효율은 떨어지죠. 이걸 또 엔진 개발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거 업계에서는 맞춰야 됩니다. 뭐 법이란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기술 개발 어떻게 보면 자극을 주고 산업에 자금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욱더 발전된 차량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어떤 비용 지금 당장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 카플레이션 사태가 지속이 되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예. 앵커님께서 만약에 그랜저를 사신다. 예를 들어드리면 그랜저를 사신다라고 있는 우리나라 차가 있고 그랜저가 제가 알기로 요즘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네. 2,500만 원짜리 그랜저급 중국차가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그럼 중국차 사시겠습니까? 한국차 사시겠습니까? 저는 새 차를 사겠는데요. 예? 현대차를 사겠죠. 예, 현대차를 사겠죠. 이게 현대차.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란 재화가 가격에 민감한 게 아니라 브랜드와 성능에 민감한 거죠. 진짜 여러분들 그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격을 7,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옵션에 따르면 7천만 원에 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랜저급이에요. 우리나라 그랜저급. 그랜저가 이제 4천만 원까지 준다 하더라도 예. 그랜저 4천만 원 주고 하는데 2배를 주고 똑같은 그 비슷한 성능에 있는 벤츠를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브랜드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벤츠가 E클래스가 1억이 된다 해서 벤츠 E클래스 타시는 분이 포기할까요? 현대차로 올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차가 치고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차 사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격에 민감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위 메이커에 꽂히지. 만약에 아이오닉이 이쁘다라고 하신 분들은 곧 죽어도 아이오닉을 기다리지. 네. 뭐 아이오닉 6개월 기다려야 되니 딴 차를 사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당장 오늘 내일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차의 경쟁력 저는 별로 그렇게 무시하게 가격으로 보기에는 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그 시장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을 폄하한 게 아니라 그 시장 나름대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독일 3사 시장 그만큼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좀 고급 시장, 중저가 시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 되죠. 특히 이제 만약에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성능이라면 거의 뭐 7, 8할은 한국차로 손을 들 겁니다. 만약에 AS 문제라든지 성능 문제라든지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차의 어떤 견제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라는 브랜드로 미국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죠. 도요타라는 그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도요타에서 나온 이제 도요타 이름을 안 쓰는 그 프리미엄 그 일본 차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 현대차라고 한다라면 뭔가 조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한 수 아래죠.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미국인들은 제네시스가 코리아 차야, 독일 차야 모릅니다. 근데 이게 현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미국식 발음이 현다이니까 예. 현다이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차 보니까 알았으면 안 탈 텐데 타보니 좋더라. 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현대차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브랜드가 오는 거죠. 근데 중고차가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뭐 자동차를 못 만드는 회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메이커 2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국차의 국내 진출은 우리가 일본에 진출을 못 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차보다 자기네 차가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차에 대한 어떤 뭐 트리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좀 중고차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간 신차 출고난으로 인해서 관사 이익을 누렸던 게 확실하죠, 중고차 시장이. 그런데 최근에 약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고차 시장 판매량이 감소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중고차 시장과 신차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차를 구매하는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고차와 신차는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처음에 면허를 따면 대부분 저도 중고차로 시작을 했으니까 면허 따면 이제 중고차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뭐 그런 단계다라고 치더라도 중고차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의 대부분들이 신차를 살 수 없는 경우죠. 저처럼 이제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초보 면허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생계라든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신차를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예. 이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정말 성능 좋은 신차들이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차가 과거에 이제 쏠림 현상들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다양한 차종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소형차를 몰면 어떻게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소형차를 몰고 호텔에 들어가면 문전박대를 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통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냥 뭐 자기가 원해서 타는구나라는 정도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내가 무시한다는 걸려고 중대형차를 중고차에 샀다라면 이제는 뭐 그냥 나는 내 트렌디하게 소형차를 몰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축소가 되고 또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어폐가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 주는 거죠. 저는 지금 뭐 화석연료차를 타고 있는데 누구는 테슬라 산다고 해서 내가 낸 세금을 갖고 그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웃긴 일이에요. 똑같은 차를 모는데 너는 친환경 차를 모니까 나라에서 돈을 대주고 근데 돈을 대주는 게 웃겨져.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오닉 제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겠죠. 제가 예를 들면 제네시스급으로 얘기하면 제네시스가 거의 뭐 한 1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전기차는 한 2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보조금 받으면 한 1억 3천이라고 이거 예시입니다. 이 정도 받을 텐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2억을 내릴 요인이 있을까요? 없죠. 나머지 7천만 원 나라에서 주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정책을 쓰는 이유는 업계의 변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촌 살리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이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이 산업을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나라 세금을 줘서 업계를 키운다라는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논쟁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줬고 시간을 준 내에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나지만 보조금을 축소했는데 보조금 때문에 이게 안 팔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 문제가 된다? 그거는 이제 기업한테 지금 태양광도 시간을 줬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붕에 태양광 하는데 세금으로 다 깔아줬어요. 처음에 세금으로 다 깔아줬다가 점점 축소를 해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시험대에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났다가 영업의 손익에서 보조금으로 이익이 난 회사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막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이 축소됐을 때 과연 테슬라가 지금 같은 영업이익을 낼 것인가? 이건 저 시험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뭐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전기차 업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한국 전기차가 확대되는데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제어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저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 현재가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 1,200만 원 비싸다? 처음에 그렇죠. 너 차 살래? 그럼 대충 예산을 잡죠. 대충 예산을 잡고 그 속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게. 형편에 맞게 이제 내가 그랜저를 살까, 제네시스를 살까, 소나타를 살까 예를 들면 현대차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소나타를 살 것이야라고 하면 K5를 살까, 소나타를 살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한다고 치면 하나는 뭐 2,350만 원, 하나는 2,750만 원. 그거 따지나요? 물론 따지긴 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그걸 맞추죠.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한 제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콩나물을 사러 갔을 때 500원, 100원이 뭐 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인간이 현명하지 않다는. 제가 엊그제 기름을 넣었는데 2,099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안 보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2,099원에 넣다가 제가 만땅을 이제 넣으려고 다 중간에 끊었어요. 아니 다른 주유소는 1,900원대인데 네. 내가 100원을 더 주고 기름을 넣는다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만 넣고 끊고 반은 딴 데 가서 넣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 가격에 민감할 때는 한없이 민감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민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의 1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안 산다? 예. 기름은 다르죠. 차라리 내가 이번 주말에 내가 안 놀러 가고 말지 이게 되지만 자동차는 그와 다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주제를 카플레이션 사태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쪽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나 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자동차 오늘 좀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수요일 날 LA에서 오토쇼가 열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되고 저는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 꽃놀이편은 2차전지 소재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가는 건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성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그쪽으로 오히려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2차전지가 엊그제 이제 지난주만 올라갈 때 와 따라 사자. 근데 맛 좀 올른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떨어지면 사자. 이 사람 심리죠. 오늘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켜보자. 예. 계속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은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시점을 노린다? 그런 것은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하지만 살 때는 누구든지 워렌 버핏도 시점을 노립니다. 지금 가에 사냐 마냐 결정을 내려야지 내가 지금 이거 단타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점을 노려야지 시점을 안 노리고 주식 산다? 저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 매수를 해야지 결단을 내린다면 차영주 소장님의 탑픽은요?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에코프로 정도,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에코프로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차트 분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일단 계단식 상승한 이후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흐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고점 15만 원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예. 6만 원대까지 주가 빠졌다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밸류 논란, 그다음에 원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진 것은 에코프로 BM의 대주주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바닥으로 올라오면서 그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걸 일봉으로 바꿔주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오랜 기간 횡보했고요. 여기서 거래량 꿈틀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 보면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차트를 볼 때 기업의 이름을 지우고 봐야 됩니다. 기업을 보고 차트를 보면 우리가 혼돈이 생겨요. 기업을 보고 이름을 보면 예.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게 에코프로 차트인데 이게 현대차 차트인데 그 차트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뜩 들이대고 야 이게 올라가 떨어져. 그러고 보니까 에코프로더라.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에코프로도 이 차트 뜩 들이대면 저는 야 이거 뭐야? 한번 볼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보니 에코프로야? 더 그럼 사야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연습을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에코프로를 쳐야 이 차트가 나오니까 예.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